오늘은 남북국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국 시대는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통일신라를 먼저 쭉 보고 그리고 발해를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에서 이 파트는 중대와 하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유의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문학만 좀 왕을 신경 써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문학만 단독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에는 태종무열왕과 그 아들 문무왕 잠깐 이제 했었죠. 그래서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 최초 즉위한 게 태종무열왕인데 이 태종무열왕은 중앙감찰을 위해서 사정부를 설치를 하고 그 아들인 통일문무왕은 지방을 감찰하기 위한 외사정을 파견을 했다. 그 다음 왕인 신문왕 때 왕권이 정점으로 강력해지죠. 그래서 신문왕이 즉위를 하자마자 김음돌 등의 진골귀족을 숙청을 했다. 김음돌은 장인어른인데 흠집난 돌을 다 숙청을 해버려요.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서 진골귀족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네, 관료전은 거기에 있는 수조권과 플러스 노동력을 다 쓸 수 있다 그랬었죠. 하지만 노급을 지급함으로써 수조권만 가져갈 수 있고 노동력은 쓸 수가 없게 되었죠. 진골귀족들이. 그리고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 그래서 집사부는 국왕을 따르는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 같은 건데 걔네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진골귀족의 수상이었던 상대 등을 대폭 약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구서당 십정, 구주 오소경, 국학 설립 이런 것들은 통일신라를 묻는 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국학은 유교 교육기관입니다. 고구려에는 태양이 있었다면 신라는 국학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신문왕 관련된 이제 스토리는 만파시적, 모든 것을 잠재우는 피리, 그리고 화왕계, 그 설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설총이 누구냐면 그 원효대사의 아들이 설총인데 설총이 신문왕에게 바친 어떤 소설 같은 거예요. 꽃왕, 화왕계. 그리고 가문사를 지었다. 이런 것들이 문화사로 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덕왕 때는 정전을 지급하면서 왕토 사상을 확립했다. 이런 거 했었죠. 7위. 그리고 경덕왕 때는 노급이 부활하면서 다시 왕권이 약화되는 모습. 그리고 해공왕이 피살당하면서 중대는 끝나고 하대로 이어집니다. 하대는 왕권이 굉장히 약하고 농민반란이라든가 진골의 반란들이라든가 이런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하대 원성왕 때는 독서 3품과를 실시했는데 이 독서 3품과가 뭐냐면 국학의 졸업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성적 순으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눴다 그래서 독서 3품과입니다. 그래서 독서 3품과를 시행을 해서 진골 귀족들의 원성을 샀겠죠. 그래서 원성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왕만 왕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통일신라라고 일단 뭉뚱그려서 신라 중대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독서 3품과는 원성을 샀다. 그 다음에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하대는 해공왕이 피살당한 이후부터를 신라 하대라고 하는데 하대의 특징은 왕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얼마나 약해졌으면은 왕이 피살을 당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왕권이 약화된 시기였다. 그리고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면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게 김헌창의 난. 당연히 실패했겠죠. 헌창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빌미로 왜 원성왕 저 사람이 왕이 됩니까?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했다. 자강국이라는 나라까지 세웠다는데 그리고 9세기 후반에는 이제 농민들도 반란을 일으키는데 바로 원종 애노의 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헌창의 난이랑 원종 애노의 난은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반란으로 좀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라 말에는 새로운 성장 세력이 있었으니 신라 멸망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 6호선을 타고 응암순환을 해갖고 신라 멸망까지. 그래서 육두품, 호족, 선종불교 앞글자 따서 6호선이라고 하는데 육두품의 대표적인 인물은 최치원, 그리고 호족의 대표적인 인물은 장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고구려나 소백제를 세우는 궁예나 견훤도 호족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최치원은 당나라의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을 해서 당나라에서 관료로 지내서 이제 경험을 쌓고 이제 저는 경력직입니다 이러면서 돌아왔는데 이 진상여왕이 시무십조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최치원은 역시 신라는 답이 없군 이러면서 남해 바다 쪽을 막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최치원 때문에 생긴 지명 중에 하나가 해운대가 최치원의 이제 호를 따가지고 해운대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호족 중에는 장보고가 있었는데 장보고가 남해바다에서 노략질하는 외적들을 다 소탕을 하고 청해진을 세웠죠. 청해진을 거점으로 바다를 장악을 해서 해상왕 장보고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 원래는 자기의 딸을 왕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왕이 그걸 약속을 안 지키고 심지어 자기 부하를 배신시켜가지고 장보고가 부하였던 염장의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염장지르다. 어원은 상관없습니다. 호족들이 선종불교를 포섭했다. 선종불교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불교라고 했었죠. 교종불교가 귀족들이 좀 좋아하는 불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신라하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만 기억하면은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예전에 나온 문제 중에 가에다가 김원창의 난을 주고 나에다가 원종 애노의 난을 준 다음에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한 다음에 장보고가 활약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하대라는 것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대와 하대를 꼭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제도 및 대외교류입니다. 지방제도는 구주, 오소경. 구주, 오소경은 신라를 9개의 주로 나눈 거예요.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상주, 전주, 강주, 양주, 무주 이렇게 9개의 주가 있죠. 그리고 오소경은 뭐냐면은 신라의 수도가 지금의 경주예요.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금성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신라의 수도인데 너무 수도가 오른쪽 밑에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광역시 같은 개념으로 작은 서울 오소경을 만든 게 구주 오소경입니다. 그래서 오소경은 김해 금관경, 남원 남원경, 청주 서원경, 충주 중원경, 원주 북원경이 있는데 어딘지는 그냥 기억 안 하시고 그냥 구주 오소경이면 신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국 9년 설치했다. 당연하죠. 외사정 아까 했었죠. 문무왕 때. 근데 문무왕 때인 거 몰라도 그냥 신라 때 외사정을 설치했다.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 상수리 제도라 그래서 호족의 가족을 인질로 잡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군사제도는 구서당, 십정. 구서당은 중앙군, 십정은 지방군. 한 정이 한 부대인데 이 한 부대를 한 주에 배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정이 남죠? 그거는 이 한 주가 지금 국경선이고 땅이 가장 넓기 때문에 이 한 주에는 두 정을 배치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민정문서는 세금 징수하려고 민정문서 만들었더라. 통일신라에 만들었다 하더라. 뭐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전, 아까 잠깐 지나갔었는데 성도가 때 토지를 조사한 다음에 토지가 없는 백성에게 지급을 하고 토지 있는 사람한테도 그냥 우리가 준 거야 이러고 갔어요. 했었죠. 그리고 대외교류, 당나라에 신라방을 형성했다. 그리고 장보고가 신라 하대 때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완도 김 유명한 데 있죠. 그리고 발해랑도 교류했다. 이건 발해사 할 때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교류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봐야 되는 거는 청해진, 장보고가 세운 청해진. 그리고 이 중국 산둥반도의 법화원도 있죠. 법화원도 장보고가 세운 절이에요. 그래서 일본인 승려인 앤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앤린을 도와줘가지고 앤린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글을 썼는데 거기에 장보고에 대한 아마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보고에 대한 어떤 만화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왼쪽 위에부터 쓱쓱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들은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전도 그냥 통일신라였다는 거고 정전까지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통일신라의 불교입니다. 이 원효 의상 스토리는 제가 진짜 본 수업 때 정말 재미있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복습이니까 원효, 원, 일심, 하나로 뭉쳐라. 화해해라, 하나로 뭉쳐서 화해해라. 이게 바로 원효죠.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 왜?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여러분들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만 외우십시오. 백성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죠? 그리고 설총의 아버지였다. 왜냐면 원효는 살짝 파괴생이었기 때문에 설총의 아버지였어요. 애를 낳았어요. 요석공주랑 결혼해서. 그리고 의상은 중국에 유학 가서 당나라에서 화엄종을 배워가지고 화엄 사상을 신라에 계승을 했죠. 그래서 화엄경, 일집다 다즈기 하나가 전부고 모든 게 하나입니다. 살짝 불교 느낌 나죠? 그리고 여긴 없지만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나무 아미타불을 외쳤다면 의상은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관세음보살을 외치게 한 거예요.
관음신앙이라고 합니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영주에 부석사라는 절을 건립했다. 왜 부석사예요? 돌이 떠다니는 전설. 막 절을 지으려고 했는데 동네 양아치들이 막 방해. 그래가지고 떠다니는 돌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쫓아냈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저는 못 믿습니다. 그 다음 해초 천축국. 의상이 당나라를 갔다 왔대. 나는 본토로 가겠다. 불교의 본토가 어디야? 인도로 가겠다 해서 인도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쓴 게 왕호 천축국 전입니다. 천축국이 인도죠. 그리고 지방호족의 후원으로 선종이 확산됐다. 이거는 신라 하대 때 호족과 선종이 결탁하는 모습. 그래서 6호선 중에 호선이 나왔죠. 그리고 신라 말에는 선종 승려였던 도선이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다. 그게 신라 말에 유행했다. 이런 거. 너무 힘드니까 경주가 새하고 새로운 곳이 등장할 거래. 그러니까 이런 거. 풍수지리설 뭔지 알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원효랑 의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해초천축국은 이제 선지로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육후선과 풍수지리설이 신라 말에 있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너무 딥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세요. 제발.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입니다. 경주 불국사 석가탑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다보탑 10원짜리 동전에도 있죠. 그리고 석굴암, 본존불상, 그리고 선종이 유행했기 때문에 승탑, 사리를 넣고 봉헌하는 승탑이 유행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석가탑 안에서 발견됐죠. 그리고 선덕여왕이 그때 했었죠. 황룡사 구축목탑,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었다. 첨성대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통일신라 전이에요. 640년 이쯤이니까. 그죠? 통일신라 직전입니다. 이게 이제 석가탑, 다보탑. 이게 무구정광 대다란의경. 이게 불국사 본尊불상. 이마랑 찌찌로 삼각형을, 이등병 삼각형이 딱 되는 엄청난 조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발해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